안녕하세요. 암 생존자 여러분. 충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소연입니다. 오늘은 암 생존자의 디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고 암 생존자가 된다는 것은 살면서 받는 가장 큰 나쁜 스트레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나쁜 스트레스, 곧 암 생존자가 겪는 모든 정신적 고통을 디스트레스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굳이 디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암 생존자의 고통이 단순한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암 생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정신적인 문제다, 심리적인 문제다, 그저 정서적인 부분일 뿐이다 라며 가볍게 다루면 편견이나 낙인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중립적인 표현으로 디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디스트레스는 당혹감, 슬픔, 두려움과 같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 반응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한 우울, 불안, 불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을 때는 충격과 절망감, 내가 왜 암에 걸렸나 하는 분노, 그리고 불안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는 치료와 부작용에 대한 걱정, 두려움, 불안, 그리고 초조를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에 대한 염려, 재발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심,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진단 초기에는 치료를 받느라고 우울한 감정을 느낀 여유가 없다가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긴장이 풀리면서 우울해하거나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또 이 시기에는 의료진이나 가족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지지가 차츰 줄어든다고 느끼면서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스스로 처리하면서 힘들어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유증 때문에 대인관계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생긴데요. 대표적인 후유증 증상으로는 암성 통증, 인지기능의 장애, 성기능 장애나 불임, 만성 피로, 그리고 외모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디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암 투병 과정과 치료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암 치료 중에 디스트레스가 심한 환자는 치료 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치료를 포기하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신체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거나 암의 재발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면 단순히 마음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암 치료의 성공률을 높인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으면 체력에도 영향을 줘서 치료 의지가 강해지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견디는 신체적인 힘도 커집니다. 디스트레스 온도계라는 자가 테스트로 디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으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디스트레스 온도계는 일주일간 내가 느낀 디스트레스의 정도를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점수를 매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일주일 동안 본인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이 겪으신 정신적 괴로움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0은 정신적으로 전혀 괴롭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10은 정신적으로 매우 괴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4점 이상을 체크하셨다면 디스트레스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시거나 사회복지 상담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디스트레스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이 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중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은 불면증 증상에 해당합니다. 잠을 못 자는 이유는 통증이나 기침, 구역질, 가려움증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인하여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낮 시간에는 햇빛을 쬐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밤잠을 방해할 정도의 지나친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식호흡이나 이완요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불면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인한 불면증이라면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은 암 생존자에게 잘 나타나는 3대 심리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증의 증상 중에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입맛이 없고, 집중이 잘 안 되는 증상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생긴 것인지 우울증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증상은 기분 증상인데요. 암 치료를 받고 우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이상, 하루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우울하고, 원래 좋아하던 일도 재미가 없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벼운 우울이나 불안, 불면증은 약물 치료 없이 정서적인 지지나 상담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의 정도가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며 다른 행동요법으로는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조절돼서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 있게 되면 약물을 서서히 감량해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암 생존자분들의 약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을 귀 기울여서 듣고, 현재 복용하시는 약물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해서 약물 치료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디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잘 유지하신다면 즐거운 일상도 회복하고 암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원래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었지?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감정을 표현해 봅니다. 셋째, 환우 모임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합니다. 다섯째, 복식호흡이나 요가, 명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종교 활동에 참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를 찾는 것은 결코 나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해결책을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